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제의 가장 중요하고 당면한 현안이죠.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이거 지대간호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현물 출자 및 투자 계약 기간을 세 번째 연장했습니다. 과연 도대체 뭐 때문에 매각하는 건지, 또 누구를 위해서 매각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2년 6개월을 끌어온 이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의 매각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달에 산업은행이 갑자기 현대중공업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까지 6개월 만에 매각을 완료짓겠다. 그랬던 것이 9월 30일 또 미뤄지고 올해 또 6월 30일 끝났어야 되는데 또다시 세 달을 또 미룹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 6개월 지나갑니다. 난리가 났죠. 온 거제 시민들이. 또 범시민 대책위를 결성하고 노조도 투쟁을 하고 옥포에서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촛불 띠기 집회도 하고 청와대 앞에도 올라가고 산업은행 앞에서 천막 농성하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언론에 크게 주목받았던 또 몇 번의 분수령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에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거제 시장실을 난입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거제 시장실로 들어가죠. 가가지고 이제 집기도 부수고 난리가 나다 보니 그때 했던 내용도 똑같습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매각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우리 거제의 명주를 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일에 왜 시와 시의회가 입을 다물고 있느냐. 분노에 찬, 난입은 아니고 분노에 찬 진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도 옥포에서 노동자와 시민들 4,000명이 넘는 분들이 매각 반대하고 시위하고 또 고연에서도 시민문화제 하면서 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했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매각 반대에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벌써 지금 3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안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대우조선 매각 발표한 지 2주년을 맞아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방향이 또 크게 한번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에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2년 가까이 어정쩡한 태도, 발 빼고 있던 태도에서 갑자기 매각 반대 쪽으로 입장을 선회를 합니다. 처음으로 2년 만에 거제시의회, 노동조합, 범시민 대책위가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포함해서죠. 그래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약 11만 명에 가까운 거제 시민들이 대우조선 매각 반대 서명을 하죠. 이런 일련의 쭉 일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을 매각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위한 관련국들의 승인이 전제 조건입니다. 6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EU, 우리나라 공정위까지 포함해서 6개국의 관련국들이 승인을 해줘야지 이게 이제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중국하고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은 이미 승인이 났고 나머지 우리나라 공정위하고 유럽연합, 일본만 남았는데 제일 지금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제일 큰 키를 쥐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공정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 공정위는 빠르면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 뭔가 결론을 낼 것 같고 유럽연합, EU는 올해 하반기쯤에 결론을 낼 것 같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국들 중에 한 나라라도 독과점 우려를 염려해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합병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범시민 대책이나 대우조선 우리 관계자들이나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EU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EU가 벌써 2년 넘게 승인을 미루는 이유는 LNG선이나 LPG선 등 이런 가스선 시장의 독과점 우려 때문에 계속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럽연합은 이 가스선 LNG선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한국조선해양 측에다가 해소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사실 작년 7월 이후부터 심사가 중단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이렇게 한국조선해양과 EU하고 협상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들리고 있는 와중에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뭐냐? 작년에 6월 달에
EU에서 중간심사 보고서를 한번 냈는데 이때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합계가 60%를 넘는다. LNG선 같은 경우에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에 따른 시장의 과점 기준이 점유율 약 40%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이걸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지고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어떤 심사 보고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것 때문에 계속 조건부 승인설 얘기가 나옵니다. 조건부 승인이 뭐냐? 유럽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시켜주고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유럽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아서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죠. EU가 요구한 독과점 문제가 해소돼야지 조건부 승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누가 봐도 빤히 아는 건데 지금 산업은행이나 한국조선해양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산업은행도 마찬가지고 한국조선해양도 조건부를 하더라도 합병 승인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 같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우리 서혁준 의원님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하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서 이 두 회사를 합병하는 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해 줄 경우에 총리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정부 당직자로서는 최초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합병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죠. EU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 LNG선 시장 점유율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고 LNG선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려면은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사업을 축소하거나 분할을 해서 매각하거나 기술력을 해외 이전하거나 어쨌든 EU의 조건을 따르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조선업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두 회사를 합병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도대체 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또 뭐 때문에 하는 건지 근원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에 합병과 관련해서 처음에 2019년 초에 발표됐던 거랑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초에 정부가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했을 때는 한국 조선산업들이 서로 저가로 수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출혈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재산을 뜯어먹기로 해서 우리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낮췄다. 그래서 빅3를 빅2로 재편해가지고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게 당초 인수했던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왜? 오늘 설주는 설명서 낸 분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했다. 그때랑 지금 차이입니다. 또 IMO 환경 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향후 최소 10년 이상 조선업 초황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2019년 1월달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조선업에 대한 어떤 흐름, 조선업이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경기가 조금씩 호조를 보이고 있고 대우조선이 그동안에 또 3년 이상 흑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도 있지만 서혁준 의원님이 국회에서 총리를 상대로 대정문 질문한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입법도 추진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좀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심사를 하는 걸 무산시키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기업 결합 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신고하는 사람이 제출을 게을리하면은 공정위가 신고 자체를 반려해가지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튼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지금 서 의원님은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고 우리 또 시장님 또한 올 초부터 해가지고 세종시의 공정거래위 앞에 가가지고 또 피켓도 들고 시의원님들도 요새 보니까 상당히 많이 대우조선 매각 반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범시민대책위는 벌써 2년 6개월 넘게 아주 여러 형태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제 매각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요 매각 반대 투쟁하는 걸 SNS상에 어떻게 올리다 보면 그 댓글 달는 걸 수없이 많이 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다들 회사가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 직영 노조의 전에는 꼴도 보기 싫다. 저끼리 햄버거를 해라. 또 이렇게 과도한 공적 자금 투입이 된 거 왜 빨리 협소해야 되는데 그대로 내비두냐. 차라리 이럴 바에야 현대중공업을 인수하면 뭔가 변화가 안 있겠나. 이런 목소리들. 또 최근에 매각 반대 서명지 관련해가지고 댓글이 상당히 많이 난 걸 제가 봤습니다. 그제 시장님하고 시의회가 입장을 바꾸고 난 뒤에 이 매각을 관련해가지고
반대 서명을 받다 보니까 아마 아주 조직적으로 뭐 그 협력업체나 아파트 단지 같은데 이렇게 뭐 공문이 하달됐던 모양이죠. 그건 뭐 거기다 그러다 보니 그 사모 같은데 보니까 막 분노의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우리 매각 반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식상한 많은 우리 또 평범한 시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깊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는 필요합니다. 주인 찾아야죠. 주인 없는 회사로서 이런 전행을 방치하면 안 되죠.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의 매각은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는 잘못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이죠. 우선은 정부의 잘못된 조선 정책을 바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잡아놓고 연후에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지금 다 한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범시민대책위까지 앞으로 아마 3개월 정도 이내에 가부간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때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고 단합된 목소리를 해서 반드시 대우조선 해양의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의 매각을 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마칩니다.